자, 실전 모의고사 29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2번부터 어휘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ave인데 당연히 have의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지다. 명사를 가지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have 다음에 명사 뒤에 자리에 두 번째 뭔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야. 그랬을 때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pp가 있으면 이때는 가지다가 아니라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명사가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자기야 미쳤어. 명사가 뭐뭐 되게 만들다. 잠깐 내 힘을 풀었나 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have의 옆에 한 자리가 있는지 두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가지다로 할지 아니면 만들다로 할지 정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얘가 뭐뭐하게 만들다, 얘가 뭐뭐 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헤미스피어 반구고요. 그러니까 뇌로 치면 뇌의 좌측 반구, 우측 반구 이게 반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뇌의 반구. 레프트를 붙이면 좌반구, 그 다음에 라이트를 붙이면 우반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ew 명사 동사 요 해석인데 봐봐. 기본적으로 few라는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 부정이야. 해석하실 때 아니다, 없다의 느낌이 들어간다고 알겠습니까? 아니다,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명사에 부정이 붙지 않지만 영어는 붙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디 붙습니까? 부정이 동사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사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동사에다가 붙이자고. understand? 그래서 해석할 때 이거 거의 어떤 명사, 포인트 여기야. no, 동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에다가 부정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부정의 뉘앙스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명사 do라는 느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하지 않는다로 해서 여기다가 부정을 붙여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 좋아요. few는 부정이다. few가 있으면 약간 의란 뜻이지만 few는 부정이라고. 그래서 얘를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명사에는 우리말로 부정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동사 자리에 부정을 붙여가지고 뭐뭐 하지 않는다로 가면 된다. 알겠죠? 좋습니다.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봐봐. 브루스, 이름 어려워. 이 사람이 had를 보는 순간 가졌다라고만 하지 말고 뒤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removed라는 pp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가지다가 아니라 이 명사가 뭐뭐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셔야겠지. 맞아? 그러면 브루스는 만들었습니다. 좌측 반구, 그에 대해 좌측 반구가 뭐 되게 제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자기 뇌를 꺼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 뇌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할 때 그가 5살이었을 때 한쪽 뇌 좌측 반구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오케이? Few doctors, 그러니까 거의 어떤 의사들도 희망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은 had 다음에 hope라는 명사 하나고 뒤에 pp나 동사 원형이 없으니까 그냥 이때는 가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어떤 의사들도 희망을 가지지 않았음이다가 되는 것이고. 맞아? 뭐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그의 언어적 능력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 왜겠어? 한쪽 방구를 없앴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Operation would... 잠깐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또 나오니까 여기 사이에는 뭐가 빠졌을 것이다? 대시 빠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수술이 would paralyze, 마비시킬 거라고. 무엇을? 그의 몸의 일부를 마비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살 때 뇌의 한쪽 부분을 덜어내는 수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그의 몸의 일부가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안 좋게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으로 가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봐봐. 선생님이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빈칸 문장. 색깔이 진해요. 빈칸 문장에 있는 부정어야.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를 주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답을 반대로 쓰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도 답을 거꾸로 쓰는 이 안 좋은 엄청나게 그 치명적인 상황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못 보시면 답을 반대로 쓸 수 있다고. 뭐라고? 부정을 못 보면 답을 반대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 혹은 타겟팅을 할 때 빈칸에 뭐 넣지? 타겟팅할 때 한 번만 부정어를 인식해가지고 얘를
인식한 다음에 인식 후 답을 쓰는 거야. 됐습니까? 왜? 인식하지 않으면 이해한 거를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 썼는데 얘가 했으니까 반대말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정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답을 쓰시자고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 때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어디 연결사가 있냐면 마지막 부분. 연결사가 쭉 없다가 마지막 문장에 버트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뭔데? 거의 어떤 과학자들도 부정이니까. 현재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뭐를 안 믿냐면 either side니까 이게 어떤 한쪽, 뇌의 어떤 한쪽이 빈칸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잘 보세요. 타겟팅을 할 건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과학자들이 뇌의 어느 한쪽이 either side니까 빈칸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음. 안 믿음. 이게 중요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어내면 뇌가 건강하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안 믿겠어? 건강하지 않다고 안 믿겠지. 이해되십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겠다고 안 믿겠죠. 안 착하다고 안 믿겠지. 그러니까 한번 답을 쓰실 때 부정어가 있는 문장이지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정직한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꼬아서 써야지 그게 맞는 말이겠구나를 좀 인식하자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뇌의 특성, 한쪽 뇌, 어느 한쪽 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뇌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답을 쓸 때 가볼게요. 사실 그 다음의 경우가 보여주는데 how adaptable, 얼마나 뇌가 적응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5살 때 한쪽 뇌가 제거가 되었어요. 어떤 의사들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하면 그의 몸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6 years later, 26년 후에 브루스가 IQ가 126이고요. 10명 중에 9명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반전이네? 그는 수영할 수 있었고 자전거를 탔고요. 그 다음에 A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통계학 수업에서. 뭐 때문에? 그의 스피치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우측 반구가 must have taken over,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구나. 무엇을? 많은 기능들을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주로 좌반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을 우반구가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됐어? 분명히 이것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이 브루스의 경우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니야. 뭐의 결과로서? 이러한 종류의 수술의 결과로서 늘상 있는 것은 아닌데 브루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 특히나 포버티, 사춘기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측과 좌측 반구들이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by no means never, 결코 제한되어 있지 않아. 오직 하나의 것만을 처리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 그럼 봐봐. 어느 한쪽 뇌가, 정확한 말은 뭐야? 하나의 것만을 처리하지 않는다지. 다시. 어느 한쪽의 뇌가 하나의 것만을 처리하지 않는다지. 비록 우측 반구, 좌측 반구가 특정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뭐 좌측은 이성적인데 우측은 감수성적인데 이거 아니야, 그렇지? 특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만 처리하는 것은 아님. 우측 뇌가 좌측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원래 들어갈 말은 뇌의 어느 한쪽이 하나만 처리한다야, 다 처리한다야? 다 처리할 수 있다지. 근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 거니까 한 번 생각해봐. 무슨 말 들어가야 돼? 다 처리한다, 하나만 처리한다? 하나, 둘, 셋. 원래는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본론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만 처리, 오직 하나만 처리, 이 말? 하나만 처리한다고 믿지 않는구나. 즉 뇌의 어느 한쪽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글의 주제 아니야, 맞니? 왜? 브루스의 경우를 보니까 좌측 방구를 어렸을 때 다쳤지만 우측 방구가 커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화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들은 결코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요, 하나에.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다 할 수 있다를 넣고 싶은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만 처리한다. 이게 들어가야지. 됐습니까? 이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 내가 지금 강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잘 기억을 하시고 빈칸 문장의 부정어를 보는 순간 뜨끔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글은 쉬울 수도 있어. 알겠어? 대신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인지 반대말인지를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안 틀린다고. 알겠지? 갈게요. 빈칸은 하나만 처리한다. 이게 들어가면 돼. 알겠지? few가 있었으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1번. can develop. 발전할 수 있다. 한쪽 뇌가 발전할 수 있다. 뭐를 넘어서 그들의 기대치를 넘어서 발전할 수 있다. 상관없고요. 처리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정보야. 맞아 아니야? 아니지.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맞는 말인데 여기서는 반대말이라고 됐습니까? 담당하는데 모든 영역을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아니지. 반대말이지. 하나만 하는 거니까. 완전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다른 사이드의 로스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관련이 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deal with 다룹니다. 특정한 종류의 정보만 다룹니다. 자, only 오직 다뤄요. 특정한 종류의 정보가 하나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쓰시는 거야. 원래는 2번 내지 3번이 맞는 말이라고. 한쪽 뇌의 특성이 다양한 것을 담당한다가 특성인데 뭐가 있으니까 few가 있으니까 부정어로 써가지고 반대로 답하는 게 정답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답은 5번. 됐어?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답을 쓸 때 혹은 타겟팅을 할 때 한 번만 더 인식을 한 다음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쓸 일이 없다고. 알겠어? 오히려 부정어가 있는 그런 문장은 글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왜? 내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답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글을 이해하기를 만들지만 답을 쓸 때 거꾸로 하는 게 이 의도란 말이야. 그래서 글을 이해하고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오히려 글은 쉬워. 정답률은 30%야. 왜 그러겠어? 부정어 하나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인식한 상태에서 빈칸 문제 볼 때, 문장을 볼 때 무조건 부정어가 있으면 체크를 한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쓸 때 한 번 생각해. 내가 부정어 인식했나? 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35번을 가보자. 오랜만에 무관한 문장인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여기 써야지. cannot help ing. 무슨 뜻이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써있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인데 밑에 쓰겠습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고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cannot help를 생략할 수 있어요. help만.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세 개가 전부 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이 이중부정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어우인데 발음이 좀 어렵죠. 어우, 경외심. 뭔가 놀라운, 이렇게 감탄하는 거, 경외심이라고 하죠. 세 번째, contemplate는 생각하거나 조금 뭐 어려운 말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정도가 되겠고 마지막, admit는 뭐야? 인정하다니까 뒤에 to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했던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 그래서 필기를 하시고 바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어. 보면은 curiosity 호기심 되겠고 호기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its own 그것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기심은 존재, 호기심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because 왜냐하면 one 누군가가 cannot help 도울 수 없다 하지 말고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보는 순간 뭐뭐 할 수밖에 없다구나. 아, 경외심에 비동사가 지금 이런 식이니까 경외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때냐면요. when he 그가 contemplate 생각할 때 무엇을 미스테리 신비함을 뭐에 대한 미스테리냐면 eternity 영원함 라이프 삶, 그 다음에 놀라운 어떤 현실의 구조에 대한 미스터리를 생각할 때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게 존재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튼 어렵지만 해석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호기심은 뭐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누군가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할 때? 그가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인데 뭐에 대한 신비로움이냐면 영원함 삶 놀라운 현실의 구조에 대한 미스터리,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 됐습니까? 그는
그는 seldom ask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무엇을 물어보지 않냐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찾지 않아.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그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would seldom admit, 인정하지 않는데 뭐 하는 것을? to having learned,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골수야. 그냥 혼자서 뭔가 하고 호기심 갖지 않고 내가 아는 게 짱이야.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가볼게.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에서는 어떤 소재가 있을 것이고 이 소재의 특성을 보여줄 텐데 이게 사실상 주제가 되겠죠. 거기서 벗어난 걸 고르시면 돼.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가볼게. Mechanical thinker,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considerable,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그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견을 갖다가 그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고지식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적절하면서 필수적이래. 그가 믿기에는 어떤 사람이 take a stand, 어떤 딱 위치에 쓰는 거니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무언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나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할 때마다 그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스위핑, 전면적인 어떤 일반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몇몇 주제에 대해서 뭐 정치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가 그 스스로를 어디다 빠뜨리냐면 이제 선택하는데 그냥 딱딱한 엄격한 기준, 입장을 선택하는데 전념한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일관적이어야 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메카니컬한 띵커는 조금 고지식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자기의 철학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일관적인 주장을 한다. 요 얘기지. 맞아. 만약에 당신이 메카니컬 띵커를 조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당신이 아마도 알아챌 것인데 singular, 뭔가 좀 독특한 부족을 알아챌 거야. 뭐에 대한 거냐면 호기심에 대한 부족을 알아차릴 거야. 계속해서 뭐에 대한 메카니컬 띵커에 대한 특성들이 열거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구나.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취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어지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curiosity라는 것이 같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자신의 이유를 가져. 뭐에 대한? 존재에 대한. 왜냐면 누군가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할 때 그가 영원함과 삶과 놀라운 현실의 구조에 대한 미스터리를 생각할 때 잠깐만 친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메카니컬 띵커지. 소재. 그거에 대한 특성이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그냥 호기심에 대한 특성이지. 호기심이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고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는 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메카니컬 띵커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 자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얘가 즉 무관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소재를 취하기는 하는 척하면서 여기는 메카니컬 띵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대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린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4번. 그는 누구야? 그는 누굽니까? 찾아봐. 그러니까 얘가 무관한 문장일 거니까 얘 버리고 찾아봐. 누가 될까? 당연히 메카니컬 띵커가 되겠죠. 그가 질문하지 않고 그는 새로운 정보를 찾지 않고 왜? 호기심이 없으니까. 뭐라 했어? 호기심에 대한 뭐가 있다? 부족이 있다. 이렇게 2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구나 할 수 있죠. 왜? 3번이 없는 문장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아. 뭐 했던 것을? 배웠던 것을. 그러니까 having pp를 쓴 것은 인정한 시점보다 먼저 배웠으니까 그 동명사에 대한 완료 형태가 나온 것 뿐이고 아무튼 무언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메카니컬 띵커라는 사람이 알아차릴 만한 어떤 불편함을 드러내는데 어디에서? 친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 겁나 센 거야. 내가 아는 게 다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불편하죠. 그 다음에 쪽팔려 한대. 뭐 할 때? 마주쳤을 때 무엇을? 사실을. 그한테 뭔가 강력하게 잡고 있는 나의 신념을 갖다가 수정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실을 맞닥뜨리면 쪽팔리고 얼굴을 붉힌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메카니컬 띵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중간에 3번만 큐리오시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니까 여기는 틀린 답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비슷한 똑같은 단어를 보여주니까 얘에 대한 친숙함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것을 노리는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낚이지 마시고 처음에 소재가 뭐였는지를 최대한 1번 전까지 잡으신 다음에 아, 메카니컬 핑커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뭔가 다른 소재가 나왔을 때 의심해 보시라고. 이거에 대한 얘기 아닌데? 단어야 똑같지만 지금 하는 얘기가 방향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니까 아, curiosity에 대한 설명을 하는 3번이 틀린 답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정답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배움에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부족한 걸 느껴.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때는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단 말이야. 난 또 물리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메카니컬 핑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까놓고 보면 족밥인데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약간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 반성하면서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정말 배울 게 많고 고수들이 엄청 많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항상 겸손해야 돼. 알겠어? 늘 배운다는 자세로 해야지 발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짱이야, 나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아무 의미 없다고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상한 데 자존심 부리지 말고 많이 배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든 돈이 적든 상관없어. 무조건 배운다는 느낌으로. 내가 무시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다 할 수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알겠어? 우리는 메카니컬 핑커가 아니라 정말 러너가 되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면 좋을 거다. 알겠죠? 다음 문제. 38번 되겠습니다. 자꾸 여기부터 나오냐? 아니, 1번. 별표. attribute의 뜻을 모르진 않습니다, 친구들. 봐봐. 얘가 동사일 땐 뭐야? 동사일 때. contribute 아니고 친구들. 동사일 때는 보통은 A to B를 쓰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A를 B 탓으로 돌리다야. 그러니까 A의 결과를 B의 탓으로, B의 원인으로 돌린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됐습니까? 제일 유명한 거. 근데 중요한 특성은 얘가 명사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별표야. 명사일 수 있고 그때 해석은 속성 혹은 특성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걸 꼭 적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나온다고. 두 번째, differentiate가 차별화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A와 B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A와 B를 구별하다. A와 B를 구별하다. 그 다음에 친구들 differentiate를 쓰고요. 그 다음에 between을 쓰는 것이 아니라 A를 쓴 다음에 from B 이렇게 써도 얼마든 괜찮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at hand야. 봐봐. at hand 무슨 말이야? 손에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손에 잡을 뜻이 가까운 혹은 가까운 미래 이런 뜻이고 기본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가 딱 지금 당면에 있는 이런 말이야.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뜻을 쓰는 건 하나의 뜻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 외우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거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이렇게 해석을 적어놓으시고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씩 문맥상 틀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disposable income이야. dispose는 버리다. disposable은 처리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지. 그럼 처리할 수 있거나 막 쓸 수 있는 수입을, 좀 어려운 말로 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을 우리가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 좀 쉽게 막 쓸 수 있는 뭐 수입, 돈, 요 정도로 쓰겠습니다. 알겠죠? 막 쓸 수 있는 돈, 현금이지 그냥.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하나 보자고 하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초이스야. 목적지 선택. 여행 갈 때 어디를 갈지에 대한 목적지 선택이라는 것은 is an important, 중요한 뭐냐면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명사자리구나를 인식한 상태에서 얘를 뭐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지 속해가 된다고. 알겠어?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significantly, 상당히 구별시켜주는 특징이야. 뭐랑 무엇을. 인바운드는 국내로 오는, 아웃바운드 해외로 나가는 관광, 여행이지. 국내 여행과 해외로 가는 해외여행을 상당히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성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여기서 뭐 어디 전라도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을 갈 것인지 미국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런 선택이 국내 여행인지 아니면 해외 여행인지를 구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고. typically 일반적으로 major age는 무슨 말이야? 성숙한 나이대, 나이가 좀 있는 고객들은 hav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at hand, 손에 있는 무슨 말이야? 당장 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더 큰 disposable incomes 무슨 말이야? 막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떤 여행을 할까? 보통은요. major age는 어디 가겠어? 해외 가겠지. 왜?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갈게. 한 번만 정리를 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그러니까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풀이법은 지문 속에 지문에 단절이 있어? 이걸 볼 거야. 알겠어? 맞지? 그리고 단절이 안 느껴지면 여기는 제시문의 소재, 그 다음에 지문의 소재를 엮어서 붙는 부분이 어딜까? 얘가 B의 얘기를 하는데 B의 얘기가 지문 속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되겠고,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시문에 있는 제시문 단서나 해석을 통해서 지문 어딘가에 헷갈리는 보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말일까를 대조해 보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3번까지 오시면 1, 2번을 거쳤으니까 내용은 다 이해가 된 상태일 것이고, 그럼 제시문을 읽는 상태에서 이 말과 제시문의 말이 가장 어디서 부합할까? 그 다음에 제시문에 this, that 이런 게 있으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문장일까를 일일이 비교한 상태에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순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근데 38번 문제가 요 문제고 39번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however가 있으면 끝났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봐봐. however가 있으면 however 윗문장은 플러스였으면 밑에는 마이너스. 얘가 위에가 마이너스면 밑에가 플러스. 맞아? 위에가 A 소재면 얘를 기점으로 밑에는 B가 될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흐름이 바뀌지? 왜 갑자기 소재가 바뀌지? 라고 하는 부분에 쓱 넣으면 돼. 어렵지 않죠? 갈게. 하지만 연걸 customers, 그러니까 얘가 나온 순간부터는 연거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혹은 다른 흐름으로 얘기를 하다가 얘가 나오는 것이겠지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흐름만, 내용 못하지만. 어린 고객들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mature age customer와 비교했을 때 뭐의 관점에서? 시간, 돈, 커리어, 경력의 관점에서. 어렵지 않고요. 자, 가겠습니다. 관광지, 도착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 속성인데 상당히 구분시켜준대. 국내로 오는 것과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고객들은 시간이 많아. 쓸 시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습니다. 따라서 mature age customers가 선호하는데 가는 걸 선호해. real holiday, 진정한 휴가를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 뭐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 inclined, 좀 기울어진, 뭐를 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는데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towards, selecting,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당연히 국제, 여행, 해외여행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구나.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고 유사하게면 흐름이 이어져야 돼. mature age customers, 나이가 있는 고객들은 대안이 되는 다른 방식을 시도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travel, 이동의 방식이지. 뭐와 같은? 크루즈를 타거나 트레인, 기차를 타거나 기타 등등.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 나이 든 여행객들을 가로막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러한 옵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막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아, 시간도 많겠다고 비행기 타야 돼? 멋지게 유람선 타자. 멋지게 기차 한번 타보자.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죠? 따라서 outbound tourism, 해외여행 가는 것이 선호되는 이 도착지에 대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들한테. 누구야? 그들. 이 친구들이겠죠. 오직 뭐 할 때만 그것이 비즈니스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잠깐만요. 이상하잖아. 왜? 지금까지 뭘 했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기차 타고 크루즈 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Major Age Customers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요게 선호되는 건 맞는데 오직 어떨 때만 사업차 갈 때만 아니지. 놀러 가는 거잖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지. 휴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고서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가 됐습니까? 뒤에 볼까? 또한 뭐와 비교했을 때 Major Age Customers와 비교했을 때 어린 커스터머들에 대한 소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덜 써. 하나의 장소에서. 그 다음에 여행하는 경향성이 있어. 더 많은 수의 도착지를 1년에. 그러면 여기는 확실히 틴에이저이고 흐름이 바뀐다라고 느껴지는 어디? 여기에서 이상함을 느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그 앞인 4번으로 가야겠지. 해볼까? 하지만 영거 커스터머들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해서 뭐에 비교했을 때 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뭐의 관점에서 시간 없고 돈 없고 경력 없어.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를 갈 때, 그러니까 해외로 갈 때는 오직 어떨 때만 사업차 갈 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회사가 보내줄 때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간다고. 또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 덜 써. 어디에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봐야 돼. 한 번에 갔을 때. 그런 그 어린 친구들의 얘기가 4번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단절을 느끼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앞에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업차 갈 때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순간 단절이 있다. 여기가 이어지지 않는구나. 왜? therefore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어? 다른 말인데. 그래서 단절을 느낀 상태에서 위에 확인해 보니까 소재가 영어로 바뀐 지점이구나를 느끼고서 4번 찍으시면 끝.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부연 설명 쭉 이어지죠. 오케이. 이게 단절을 느낀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9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쉽지. 특히나 방금 같은 문제는 연결사가 딱딱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흐름을 보기 쉬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어휘부터. 끝인가? 터프는 우리가 터프하다. 뭐 거칠거칠 터프하다. 남자답다. 그 터프인데 뜻은 힘든입니다. 혹은 표면이 거칠다 할 때도 쓰는데 보통 힘든이야. 그래서 이거 it is tough 하면 힘들다 이 뜻이야. 오케이? 챌린지가 당연히 도전의 뜻이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점 이 말 중요해. 이걸로 겁나 많이 쓰인다는 거. 됐습니까? 동사일 때는 이 일을 제기하다. 이 일을 제기하다. 그래서 로열이야. 봐봐 친구들. 두 개 구분돼야 안 돼. 로열. 됩니까? 로열은 충실한. 그러니까 뭔가 딱 서 있잖아. 억지야? 딱 서 있잖아. 충실하니까. 얘는 왕족의.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끝이야. 알겠어? 자, 문장 볼게. 보자고. 한 가지인데 of the particularly 특히나 tough 힘든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는 organizations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어려운 문제점들 한 가지는 뭐냐면 is a conflict 갈등입니다. 뭐 사이의 갈등이냐면 being loyal 충성 있는 것, 충성심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A and B니까 wanting to do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충돌이야. 충성심이 있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being loyal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wanting to be right thing, to do right thing 요것이 반대되는 말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네. 왜? 갈등이라고 하니까. 충성심 있는 것과 올바른 것을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니 두 개는 상충되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오케이. 가볼게. 미리 예고를 드리지만 단절 없어요. 제시문의 단서와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스가 가르치는 게 뭘지를 고민하는 게 무의미해. 왜? 지문의 내용을 모르니까 얘가 뭔지를 찾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버려. 의미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은 것을 얻어. 그들을 위한. 그런데 판매 수입이나 커미션 수수료가 다른 세일스 팀한테 가. 라는 것을 디스가 의미하는데 됐어. 그렇구나. 넘어가.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절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특히나 힘든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야.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에 있는 뭐냐면 갈등인데 충성심 있고자 하는 것과 올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야. 이것이 분명할지라도
충성심이라는 게 종종 그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 뭐에 대한 이유냐면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한 이유라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뭔 소리야? 이것은 때때로 변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가 변명으로 쓸 수 있다고요. 어쩌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로열티가 변명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에 대한 예시가 salesperson, 이 영업사원이 기회를 포착했어. 뭐 할 기회냐면 물건을 팔 기회인데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그런데 가장 그 고객한테 좋은 것이 사는 거야. 물건을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다른 비즈니스 상품에서 온 그 상품을 사는 거야. 우리 게 아니라 남의 상품을 사는 게 베스트해 보여. 됐습니까? 고객이 어울리는 게 우리 가게에는 없고 다른 가게에 있다. 이 말이지. salesperson's dilemma. 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가 올바른 것을 하고 싶어. 뭐가 되겠어? 다른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 저기 있는 가게에 있는 거. 고객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느끼는 거지. 깊은 충성심.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물건에 대한 충성심 아니겠어? 어느 쪽으로? 그 회사나 동료들에 대한 충성심 되겠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라고 돼서. 그것이 쉬울 때 뭐 하는 것이? 무언가를 파는 것이 그 자신의 그 사업체에 있어서 사업체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쉬울 때 이 고객이 호구야.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것마다 다 좋대. 그러니까 어울리는 건 저 가게 옷이지만 우리 거를 줘도 입을 거라는 거, 입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은 보여줍니다. 진정한 어떤 시험대를 보여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팔 것이냐,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양심적으로 다른 그 가게 상품을 팔면서 충성심을 덜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I want to be loyal. 나는 충성하고 싶었어. 우리 팀에. 라는 변명. 이것이 뭐 하는데?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우리 그 회사에 충성하고 싶어서, 즉 고객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팔았어. 이것이 분명한 변명이라고 만들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심을 변명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 됐습니까? 아무튼 재밌는 글이었는데 단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절이 없기 때문에 글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소재 볼까? 소재가 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근데 판매 수익은 다른 데가. 소재가 뭔데? 판매하는 건가? 다 판매 아니야. 애매해. 그럴 때 봐봐. 이 디스라는 게 단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그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최대의 것을 얻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다른 데 가는 거. 고객은 베스트를 get하고 수익은 다른 데로 가는 거. 이 말이지. 이게 디스야. 그럼 디스가 의미하는 게 요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맞아. 그럼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시작. 어디 있어? 제시문의 단서와 해석을 이용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salesperson이 무언가 물건을 팔 기회를 가져 고객한테. 그런데 베스트한 거, 그러니까 고객한테 베스트한 것을 사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있는 제품을 사는 거야. 그러면 고객한테 베스트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면서 수익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이 말 아니야. 여기. 그럼 디스가 뭐가 되겠어? 이 말이니까 이렇게 3번이 맞겠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단절이 없음. 그러면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를 연결시키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시면 제시문에 있는 단서가 있으면 꿀이야. 디스 같은 게 처음엔 도움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과 가장 부합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유일한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저 디스가 의미하는 것이 이 말인데 이 말이 그대로 앞에 붙어 있는 말이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 글이 연결돼야 한다는 컨셉이야. 그래서 단절이 있으면 그 단절 부분이 정답이 될 것이고 연결되어야 되니까 제시문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가 붙어 있어야 하며 해석과 단서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보는 게 이 문장 삽입의 테마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9회차 문제 마치고요. 수능이 10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절대 이거 빠지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지금 방학 시즌일 것이니까 이 방학 때 내가 뭐라도 하나 끝내겠다. 단어가 가면 단어를, 구문이 가면 구문을, 독해가 가면 독해를 뭐라도 하나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9월 평가원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 먹기 나름인 것이고 지금 시기에
방학 때니까 진짜 내가 뭐 하나 끝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달려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